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빨간 머리엔 35번째 이야기. 퀸스에서의 겨울. 주말마다 집에 다녀오면서 앤의 향수병은 점차 가라앉았다. 날씨가 문제되지 않는 한 에이버니 학생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새로 생긴 기찻길을 따라 카모디에 갔다. 다이애나와 다른 에이버니 친구들이 을에 마중을 나왔고 소녀들은 제살거리며 에이버니로 함께 갔다. 금요일 저녁, 저 멀리 에이버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향해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가을 언덕을 활보하는 건 앤에게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길버트 블라이스는 거의 매번 루비 길리스와 함께 걸으며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었다. 루비는 아름다운 숙녀였고 스스로도 어른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루비의 어머니가 허락하는 한 긴 치마를 입었고 샬롯타운에서는 올림머리도 했다. 물론 집에 와서는 길게 늘어뜨렸지만 말이다. 커다란 푸른 눈을 지닌 루비는 뽀얀 얼굴과 보기 좋게 살집 있는 몸매를 지녔다. 잘 웃고 쾌활했으며 성격도 좋은 데다 인생을 솔직하게 즐길 줄도 알았다. 그래도 난 루비는 길버트를 좋아할 만한 타입은 아닌 것 같아. 제인이 앤에게 속삭였다. 앤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에이블이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낼 생각은 없었다. 그럼에도 길버트 같은 친구와 함께 책, 공부,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앤은 길버트가 야심 있는 아이라는 걸 알아봤다. 그리고 루비 길리스는 길버트와 그런 대화를 주고받을 만한 상대는 아니었다. 앤은 길버트에게 유치한 애정 따위는 느껴본 적이 없었다. 앤은 남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좋은 동료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길버트와 친구였다고 해도 그 애가 다른 여자아이들과 길을 걷든 친구가 몇이든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사교성이 뛰어난 애는 여자친구들이 많았지만 남자친구란 판단과 비교의 폭을 넓혀주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이 막연함을 명쾌히 정의 내려야겠다는 생각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만약 길버트와 함께 기차에서 내려 집까지 함께 걷는다면 그 아이와 상쾌한 들판과 고사리가 핀 오솔길을 따라 새로운 세계와 그 안에 담긴 희망과 열정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길버트는 명민한 청년이었고 자신만의 관점이 뚜렷했으며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매진할 줄도 알았다. 루비 길리스는 제인 앤드루스에게 길버트 블라이스가 하는 말은 절반도 못 알아듣겠다고 말했다. 길버트의 말투는 앤이 생각에 푹 잠겨 있을 때 하는 말버릇과 비슷한 구석이 있었고 서적이나 그 외에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되는 고루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따분하다는 것이었다. 프랭크 스토클리는 용감하고 사내다운 면이 있었지만 길버트만큼 잘생기지 않았기에 루비는 누구를 더 좋아해야 할까 도무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학교에서 앤은 친한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신처럼 생각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이었다. 장밋빛 발그레한 볼을 지닌 스텔라 메이너드와 꿈꾸는 소녀인 프리실라 그랜트와도 친해졌다. 프리실라는 뽀얀 얼굴과 고상한 인상을 지녔지만 발랄하고 솔직하며 재미있는 아이였다. 생기 발랄하고 검은 눈동자를 지닌 스텔라는 앤만큼이나 밝고 무지개와 같은 다양한 상상과 공상을 좋아하는 소녀였다.
마음씨도 고왔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자 에이버니 학생들은 금요일이 되어도 집에 가지 않고 공부에 매진했다. 그 무렵 퀸스 학생들은 성적순으로 반이 나뉘었고 한번 정해진 성적순위는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 학생들은 몇 가지 사실을 은연중에 받아들였다. 매달 후보자가 길버트 블라이스, 앤 셜리, 그리고 루이스 윌슨, 이 세 사람으로 좁혀졌다는 것이었다. 에이브리 장학금을 누가 받게 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했지만 후보자는 6명 정도로 추려졌다. 동메달은 수학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에게 주어지는데 뚱뚱하고 농담을 잘하며 땅딸막한 시골 소년이 받을 것 같다고 수군거렸다. 이마가 울퉁불퉁하고 바느질 자국이 선명한 코트를 입고 다니는 아이였다. 루비 길리스는 퀸스에서 가장 예쁜 여자아이로 인정을 받았고 2학년 수업을 듣는 1급 과정에서는 스텔러 메이너드의 미모가 가장 돋보였다. 앤셜리를 꼽는 아이들도 덜어 있었다. 에셀 마르는 머리를 잘 꾸미기로 유명했고 차분하고 성실하며 사려 깊은 제인 앤드루스는 가정학 수업에서 돋보였다. 심지어 조시파이도 입만 열면 얄미운 아이로 퀸스에서 이름을 떨쳤다. 이처럼 스테이시 선생의 옛 제자들은 상급 학교에 가서도 저마다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애는 성실히 공부에 매진했다. 길버트 블라이스와의 경쟁은 에이버니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치열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경쟁이 오래되었다는 걸 주변에서는 눈치채지 못했다. 미운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애는 더 이상 길버트를 짓누르기 위한 경쟁은 하지 않았고 훌륭한 라이벌을 만나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울 뿐이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값어치 있지만 설령 진다고 하더라도 분통해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공부에 매진하면서도 틈틈이 여유를 즐겼다. 애는 짬이 나면 너도 밤나무 집에 가서 저녁을 먹거나 조세핀 베리와 교회에 갔다. 조세핀 베리는 연세가 많았지만 검은 눈동자는 여전히 날카로웠고 독설도 여전했다. 하지만 앤에게 톡 쏘는 말을 하는 일은 없었는데 이 까다로운 노인에게 앤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조세핀 베리가 말했다. 애는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 다른 소녀들은 실증이 나지. 단을 하나같이 똑같거든. 하지만 애는 무지개 같은 면이 있어. 그리고 저마다의 색깔이 참 곱지. 애니 어렸을 때처럼 재롱을 부리거나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이야. 그리고 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절로 마음이 간다니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봄이 슬그머니 찾아왔다. 눈이 아직 덜 녹아 황량한 에이버니에서는 메이플라워들이 분홍빛깔로 꽃을 피웠고 푸르른 새싹들은 숲과 시냇물 사이로 솟아올랐다. 하지만 샬롯타운에서는 온통 시험 생각과 시험에 관한 이야기뿐인 퀸스 학생들이 북적댈 뿐이었다. 애니 말했다. 이번 학기가 거의 끝나간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지난 가을에는 그저 막연하기만 했는데 이번 겨울은 공부며 수업이며 정신없이 보내버린 거 있지.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시험이잖아. 얘들아, 난 이따금씩 말이야. 시험이 인생 전부인 것 같다가도 밤나무에 커다란 봉오리가 피어오르는 걸 보거나 길 끝자락에 안개처럼 푸른 공기가 감도는 걸 보면 과연 시험이 전부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 앤을 찾아온 제인, 루비 그리고 조시는 생각이 달랐다. 이들에게는 다가오는 시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밤나무의 꽃봉오리나
5월의 아지랑이와는 견줄 바가 못 되었다. 낙제할 걱정이 없는 애니니 시험 따위를 얕잡아 봐도 되겠지만 시험이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한다고 믿는 다른 여자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감상적인 여유를 부릴 수가 없었다. 제인이 한숨을 쉬었다. 난 지난 2주 동안 7파운드나 빠진 거 있지.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소용없어. 난 걱정하게 될 테니까. 사실 이런 감정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 적어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 겨울 내내 퀸스에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그럼에도 교사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아. 조시파이가 말했다. 난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올해 못 붙으면 내년에 다시 보면 되지 뭐. 아버지가 그 정도 돈은 대주실 수 있으니까. 앤, 틀의 메인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길버트 블라이스가 메달을 받을 게 확실하대. 에이버리 장학금은 에밀리 클레이가 받을 것 같고. 앤이 웃었다. 그럼 난 내일이 되면 정말 기분이 우울해질 것 같은걸. 하지만 지금 초록 지붕집 아래 골짜기에서 파랏빛 제비꽃들이 피어오르고 앙증맞은 고사리들이 연인의 오솔길에서 싹을 틔우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에이버리 장학금을 받든 못 받든 별로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 난 최선을 다했고 매진하는 즐거움이 뭔지도 깨닫게 되었거든.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도 좋지만 설령 실패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의미 있다고 생각해. 얘들아, 시험 얘기는 그만하자. 저 집들 너머로 펼쳐진 연녹색 하늘을 좀 봐. 그리고 에이버니의 보랏빛 너도밤나무 위의 하늘은 어떨지 상상 좀 해보렴. 루비는 현실적이었다. 졸업식 때 뭐 입을 거야, 제인? 제인과 조씨는 단번에 대답을 했고 화제는 옷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창틀에 팔꿈치를 댄 애는 자신의 보드라운 턱을 끌어모은 두 손 위에 개어둔 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만끽하고 있었다. 도시의 지붕과 첨탑 너머로 저녁 노을이 드리웠고 애는 젊은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낙천적인 생각들을 한금실에 깨어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앞으로의 나날에서 펼쳐질 모든 가능성들은 장밋빛을 더했다. 해를 달리할수록 약속의 장미가 한 송이씩 영원히 시들지 않은 화관으로 엮여질 테니